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원 임용과 저출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 학교 교장을 지내오면서 또 교육청에서 이 교원 임용 업무만 전국에서 제일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 임용에 관한 건은 교육부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관한 이 업무는 교육부의 업무 담당 부서조차도 없는 걸 제가 교육청에서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공립학교에 대한 이 담당 부서는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이 담당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항상 공립학교 교원 임용에 준한다라는 하나의 간로안에 내설되어 가지고 내려올 뿐이지 교육부 자체에 사립교원에 대한 담당 부서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원은 이제 따라서 이제 가는 거지요. 교원 임용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진정방송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했는데, 꼭 이 KBS나 일반 이 조중동 신문에서는 꼭 문제가 발발해가지고 난리가 나야 보도가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2014년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면서도 KBS 방송의 100분 토론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제일 늦게 2013년도 연말에 해가지고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원 임용의 업무도 이것은 단순한 선생 한 명 뽑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변동상을 봐가지고 초중고 학생들의 취약 인원을 봐서 거기에 학급수가 결정되면은 급당 인원 곱하기 1.05, 1.5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교원 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교감과 교장을 플러스 해가지고 명예퇴직, 사망 등 교원의 변동상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신규 임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급당 인원에 곱하기 교원 정원 계산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금과 같은 무작정식으로 이래 많이 뽑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대학 출신 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임용시험을 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몇십 년간 지금까지 관리해오던 그 룰을 깨고 일시 많은 인을 뽑거나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원리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왔는데 유독 올해만 교원 임용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그 진보 교육감들의 자기 마음대로 교육부 지침도 어기고 그야말로 행정이 아닌 자기 기분 따라서 작년에, 저작년에 그렇게 해왔던 그 잘못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7, 8명씩의 지금 임용 대기자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학교에는
일반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영양교사라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영양사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일반 학교에 영양사가 교실에 들어가서 어디 식품 영양학을 가르칠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학교 현직에 있었지 않습니까? 영양사는 학생들 급식을 위해서 식단을 짜고 조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영양사지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게 아닙니다. 영양사는. 그런데 영양교사라 하는 국회의원들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또 그 영양교사를 양산시키고 사서교사 역시 도서관에 학교보다 더 큰 대형 도서관에 가면 사서식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식만 뽑아놓으면은 도서관과 학교 사서직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민사이동하면 되는데 학교에 사서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이 책을 분류하고 구매하고 해서 양질의 도서를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비치해가지고 관리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사서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영양교사다 사서교사다 이런 사람들이 교원 정원을 깔아먹으니까 실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를 좁혀지는 거예요. 사서직만 되면 충분합니다. 또 영양교사가 되게 되면 영양교사는 또 교무실에 앉아있고 또 영양사를 또 한 명 더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교육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다 지금 벌려놓고 있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아무 필요 없는 영양사만 해도 충분한데 또 영양교사가 있고 그 일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니까 또 안 되는 사람부터 되게 하려고 그러고 이 교육 분야는 호박의 데침 놓기식으로 국회의원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교원 정원도 보세요. 지금 지켜지지 않고 교육감들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그 피해는 전부 다 지금 사범대학생들 교육대학생들이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범대학에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그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사범대학 정원을 대폭 낮춰야 됩니다. 대폭 낮춰가지고 사범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거진 교원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려 그러면 사범대학에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 좁아져 가지고 거기에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겠지요. 의과대학에 만약에 정원을 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자격 자격 또 의사고시 시험 치려고 많은 의대생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의사고시 시험 친다고 대기하듯이 지금 의과대학의 정원이 그나마 그래도 지금 뭐 의사가 많이 배출된다는데 그래도 의사들은 그래도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교대나 사범대학의 교원 정원도 그 대폭 축소를 시켜가지고 그런 작업들이 되어져야 지금 교원 임용 대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방치해 놓고 정원을 축소하지 않고 늘리는 것은 인심 쓰고 줄이는 것은 안 하고 그러고 사범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범대학이 옛날에는 국립대학만 있었는데 그거 많이 벌려놓은 사립대학을 사립대에 부여된 그 사범대학 그걸 잘 운영되지 않는 데는 폐과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요. 그런 작업들은 하지 않고 매년 그냥 버려둔 채 많은 그 사범대학 출신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절대평가제를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능을 개편한다고
생뚱맞는 그걸 끄집어내서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당정 협의만 하고는 시행하려다가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서, 국민뿐 아니고 전교조까지도 반발에 부딪혀서 접어넣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상곤 교육감은 정상적인 교육자가 아닙니다. 교육학과 출신도 아니고요. 경영학과 출신으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은 정치인이 와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은 교육부 차관을 했다든지 시도교육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의 경험이 있다든지 일선사정을 아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정계에 몸을 담았다가 정치인의 입맛에 놀아나기 위해서 교육감이 되고 장관이 되어서 학생들이 마치 실험이냐 실험 도구이냐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통합과학, 통합사회 이런 것은 그 과목이 하나 바뀌지면 대학에서 졸업해가지고 그 교사 자격증을 따오면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그런 과목 하나 바뀌는 거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몇 년을 두고 이래 서서히 변친이 되어야 하는데 일시에 하루아침에 수능 과목을 이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그 충격을 어린 학생들이 중1, 2, 3때부터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교육이 또 성행을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은 서서히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평가를 그리 건정하면은 공무원도 절대평가로 뽑아야 됩니다. 왜 시험치기 합니까? 왜 실력대로 뽑습니까? 사법고시도 절대평가로 해야지요. 다 절대평가로 해야지요. 그 배정해가지고 아무나 또 안 될 일도 없지요. 절대평가로 초중고등학교에 게으름을 부려가지고 공부도 안 해도 되도록 해놓고 대학에 가서 대학 갈 때는 왜 거기다 대고 시험을 치게 합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연결이. 아니 삼성이나 대기업에 시험도 왜 시험을 치게 합니까? 절대평가로 해야지요. 아니 진작 대학 입학 진학을 하거나 기업에 취업시험 칠 때는 시험을 아주 경쟁력 있게 실력으로 겨루는데 정작 고등학교에서는 뭐 안 해도 된다. 수학도 대강 하고 수학은 아니죠. 절대평가인데 국어 수학을 제외하고는 뭐 영어도 뭐 절대평가 이거든요. 이것부터가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학창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쟁력을 길러가지고 진학할 사람은 진학하고 아닌 사람은 취업하고 뭔가 길이 달라져야지요. 대강 공부해가 전부 다 대학 가도록 다 해놔가지고 나오니까 전부 실업자 되니까 또 정부에서는 청년 수당 준다 그러고 그리고 수당 이야기 나오니까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사병들 월급이 왜 40만 원 올라갑니까? 저 역시도 월남까지 갔다 왔습니다만은 어차피 병력 의무는요, 군대는 병력 의무를 하기 위해서 다 같이 3년간, 지금은 2년이죠. 2년간 고생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노령수당이 25만 원으로 지금 노인이 한 달 먹고 살아라고 25만 원을 줘가지고 그걸로 쌀도 사고 전 생계를 25만 원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군대는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데 왜 40만 원이나 한 돈을 줍니까? 노인수당은 25만 원 아닙니까? 한 달 25만 원까지 살게 해놓고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자기 부모를 봉양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 노인들의 생계가 곤란하면은 그때는
군대 간 사람은 군대 가고 그 노인을 국가가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전부 군대 가면 40만 원 준다. 또 나중에는 70만 원까지 인상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자금을 모아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위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안보에 아니면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자금이 지원돼야지. 전 사병들한테 돈 40만 원 주고 자기들 그 선거 돈 주고 지금 선거 전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4월달부터는 아동수당 10만 원, 7월부터는 노인도 소당 또 기초소당인가 10만 원 올려준다는데 4월달, 5월달,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달에 맛을 보이게 해가지고 6월달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표 찍어둬라. 또 7월달에 줄 테니까 미리 또 6월달 선거할 적에 또 표 찍어둬라. 그러한 하나의 제스처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수당들은요. 공무원 하면은 가족수당이 있으니까 그 가족수당에 아동이 있으면은 그 가족수당에 인상해가지고 그 수당에 일어나면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수당을 늘려놨다가 나중에 그다 들이지 못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돌아와서 교원 임용 문제 해결은 딱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 것. 그리고 쓸데없는 사서교사나 양호교사나 이래 늘리는 거는 더 이상 늘리지 말고 그 사람들은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 교원 정원을 갈아먹지 않도록. 지금 양호실의 그 양호교사도 전에는 그냥 학교에는 많이 아픈 사람은 학교 오지 않습니다. 또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응급처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실 직원, 일반 직원이 아니면 양호 보건 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수업에 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양성교육이라든가 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교사가 그거는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사서교사나 영양교사는 저는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에 관한 것도 그 사람들은 다년간 현직에 있었으니까 근무 연수만큼의 어느 일정한 가점 제도를 주어서 구제하는 방법 정도 그 사람들을 그냥 정규 선생으로 임용하는 것은 지금 계속 배출되고 있는 그 교원 임용시험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이미 그 결정이 된 상황이고 수능도 1년 유예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이 저출산과 연결되는데 1년에 근 10억씩 해서 10년간 10억이 아니고 10조씩 해서 100조를 투입하고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데 제가 지난번에 진정 토크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에는 저출산 장관이 있습니다. 여성부 장관 없습니다. 또 저출산 장관과 상응한 또 저출산 관련 장관이 또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출산 해소를 못한 우리나라는 저출산 담당 장관도 없고 전부 분산되어 놓으니까 아동이라 하는 글자만 붙여가지고 저출산과 관련되는 것처럼 엉뚱한데 70% 80% 다 집행되고 정작 저출산에 들어가는 예산은 불과 10%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몇 년간 겪어오면서도 시정하지 않는 국회 왜 예산심의 때 그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 기재부에는 지금 예산 제일 중요한 국장인 정책국장과 조정국장 두 사람 지금 결혼 상태이거든요. 국장이 예산 정부에서 짠 걸 취합을 해가지고 부처 간에 조정도 하고 이 정책에 맞는 것 할 수 있는 그 두 국장이 비어가지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직접 다루고 그 밑에 한 칸 밑에서 다루고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이 편성이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에 우물땅 주물땅 해가지고
내놓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그걸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지금 또 헌법 개정하는데 근 51억을 투입해가지고 뭐 국회 특위가 가동되고 있다는데, TV 토론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지방 돌면서 지방자치예산 거기에 정부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꼬임수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소 제공하고, 그 1개 지방자치 시도 돌아다니는데 51억이 들어간다는데, 이거 예산 쓰기식 행사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국정역사교과서 이준식 장관이 1년 후에 한 국정역사교과서, 거기에도 보면은 전체 예산 44억에서 24억이 홍보비로 지출되었는데, 제가 교육부에 정부 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리플렛 만들고 홍보 물 만들고 그냥 방송국에 가서 그냥 홍보만 하고 이래가지고 24억이 집행되었어요. TV 토론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담당자가 저한테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TV 토론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저 역시 TV 토론 보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KBS나 MBC나 SBS 이런 방송을 보지 않고서는요, 국민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으로는 이건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KBS 방송국의 이인우 이사장한테 광화문 집회, 그 당시에 한상균 그 민노총 시위할 적에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에 순방 나갔는데 국내에서 4.19 이상의 대규모 시위가 있다니까 제가 전직 교장으로서 방송을 해서 전교조 꼬입에 빠지지 않고 이적성 이념을 가진 게 전교조 아닙니까? 이거는 검찰을 조사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하겠다니까 이인우 이사장은 계속적으로 뭐 노조가 그래서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오더니만, 결국은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가져온 기폭제가 된 것 아닙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는데 이만한 대규모 집회가 생기면은 외국 언론들이 침소봉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석기 내란 선동자 석방하라, 그 촛불 집회 아닙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집회할 때도 이석기 내란 주동자를 갖다가 석방하라 하는 그 촛불 집회를 문재인 대통령은 뭐 민주시민이라고, 민주시민,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시위였다고 백서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런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은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라 그랬는데 전직 교육부 장관, 교육부 직원들 대통령 바뀌니까 일시에 국정교과서 가져오던 거 다 집 던져버리고, 잡히는 검정교과서로 돌아서고, 유진용 장관 같은 사람 대통령이 지금 블랙리스트 그거 지금 수소폭탄을 만드는 이런 판국인데 좌파 예술단체에 그 우리 금쪽 같은 국민이 헬시아가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수소폭탄이 된 걸 저걸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 됩니다. 보수 정권은 지금 저 자유한국당 같은 저런 정권이 돼서 안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간다니까 지금 MBC 방송국 집회 그거 하지 말자 그런 저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같은 저런 보수 정당 필요 없고요. 그야말로 국가를 지키는 아주 국민을 내 가족처럼 챙기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국정역사교과서로서 국가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홍보하는 지금의 김장겸 사장과 같은 저러한 그래도 바른 말 하는
또 바람을 하는 고영주 이 박문진 이사장 같은 분들이 건재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이 진정 유튜브 방송이 그리 파급력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이 교육방송들은 많이 보지 않더라고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 고발한 거는 10,000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 접속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바로 언론이 그 역할이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좌파로 가는 길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헌법 개정, 특히 헌법 개정할 적에 내가 그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헌혈하려고 하는데 이 조선일보에 나온 독자에게 투고 내용입니다. 헌혈하려는 도우미도 없고 본인이 계속 컴퓨터 입력하려니까 그 질문 묻는 것도 아무렇게 대답해도 되고 또 2차 검진도 그렇고 이래 되면은 헌혈 적정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잘못 헌혈을 하면 그 헌혈된 것이 잘못 수혈되면은 어떤 사고가 발생합니까? 또 그리고 잘못된 수혈도 수혈이지만은 내 귀한 피를 헌혈하겠다는데 담당 직원 하나 없는 이런 헌혈 제도가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신문에 조선일보 신문에 난 부산에 사시는 진홍웅 씨가 투고한 겁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TV 토론에 많은 다양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자기가 접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접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되겠고 접수 창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장기 기증 가족 교환 제도, 사람 몸에 있는 장기가 다 다른 가족과 우리 가족끼리 교환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의 의사님들은 자기 가족이 자기 부모에게 주는 것만 고집을 하고 다른 가족한테 받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기증본부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 기간 동안에 꼭 이 제도가 정확하게 의사들이 알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에 아주 야무지게 입안되도록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저출산, 교원, 임용 문제 등등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바로 되려고 그러면은 언론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저출산 문제에 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되고 저출산 장관, 현재 있는 여성부 장관은 폐지하고 저출산 장관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교육이 거기에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수준별 수업으로서 학교 내에서 학원을 안 보내더라도 학교 내에서 수준별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되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만 가면은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수능은 지금과 같은 종합전형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학부모가 신경 쓰지 않도록 다 일수하고 수능 시험을 1년에 연 2회 정도 쳐서 그 중에 유리한 것으로 그 성적만 가지고 하고 담임선생님들의 그 종합성적부 기재사항은 다양하게 너무 복잡하게 적을 필요 없이 간단 학생의 지향만 겉면 성실하다. 응? 장점과 단점만 간단히 보면 되는 정도로 담임선생님들의 그 일손을 줄여줘야 됩니다.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생활 기록부 작성할 적에 몇 페이지를 쓰고 어떻게 그걸 다 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 간단하게 한 2줄 정도로 써가지고 그걸 대학에서 봐가지고 아 이런 성격 저런 성격 취미가 뭐다 이런 정도로 수능시험을 연 2회 치는 것으로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 생활에 결석 한 번 안 하고 그런 거 다 들어가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담임선생님의 의견 그런 정도로 간단히 해야 되지 지금과 같은 몇 천종을 가지고 진학시험 선생님도 모를 정도 이런 다양한 거 이거는 그리고 또 몇 년 만에 바뀌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이런 것들은 국가 정체성 교육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과 같은 검정교과서, 자편향이 아닙니다. 아주 친북, 종북적인 그런 교과서를 지금도 배우고 있고, 저는 2014년도에 교과서 채택할 때에 국정교과서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회수하고 수정본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큰 맹점이고, 전교조는 이적성 이념인데 그분들은 정치하러 가야지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법 개정 중인데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죠. 지금까지 제가 그 북핵에 대처하는 정부의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김정은이에 동조하는 듯한 이상한 그런 이 늑장 대응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정농단이라 해서 민노총 등 여러 불순 세력에 의해서, 제가 불순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번 촛불 집회 때 이석기 내란 선동자를 석방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위를 한 그 요체에서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동조한 언론과 사법부,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만은 비정상적인 결과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수소폭탄이 날아오는 이런 판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다면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치에 의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가 되고, 또 사드 배치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만들 시간도 벌려줬지만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가 지금 설치하는 저 사드 배치를, 지난번에 그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 사드 배치를 하나마나 무용지물로 만들 무기까지도 나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들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수소폭탄도 만들고 사드 그 방어용 무기도 무용지물이 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적폐가 누구냐 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저 국정 운영 방법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이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예우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수 정권이, 그러려면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 되고, 지금과 같은 저 자유한국당은 안 됩니다. 새로운 참신한, 나이를 불문하고 각 지방 요소요소에 애국 시민으로 구성된 새로운 보수 정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의 그 433회의 그 정민의 세신 시리에 보면은 그 연안판 목민심서로 나와 있습니다. 선심으로 민심을 넣는 것은 그 효과가 오래 못 간다. 도리에 어긋나도 칭찬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백성의 뜻을 어기면서
제 욕심을 채우려 들면 바로 망한다. 인기는 잠깐이다. 인기는 잠깐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조지 산타야나 그 철학자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하는 저주에 빠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만국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을사오적으로 역부족이다. 그 교훈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난 8월 20일 월요일 조선일보 1사1원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신상목 현 가리야마 본진 대표 전 주일 대사관 1등 서기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